훈섭의 상을 자세히 설하다. 훈섭의 상은 자세히 설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훈섭, 하나는 정훈섭. 염훈섭에서는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무명훈섭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죠. 정훈섭은 뭡니까? 망심훈섭, 진여훈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훈섭의 두 가지가 뭐라 했죠? 망심훈섭, 진여훈섭이 있습니다. 왜 진여훈섭하고 망심훈섭이 정훈섭에 가서 있지요? 이런 거는 어제 강의했으니까 묻지 않아야 되겠죠? 우나 훈섭아야기 연법부당고 소위이여 진여법고로 유어무명이여 이유무명연법인고로 저훈섭 진여하며 이훈섭고로 척유망심이니라 이유망심하야 저훈섭 무명하고 불려 진여법고 불강경계하야 현망경계하니라. 어떻게 훈섭에서 연법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른바 진여법을 의지한 까닭으로 진여법에 딱 따라붙어서 무명이 허린이 훈섭시켜가지고 무명이 진여에 부처님은 중생에게 훈섭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은 중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은 훈섭이 안 되는데 불가사의하게도 부처님은 중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법이 어디에? 무명에 훈섭됐습니다. 훈섭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무명연법의 원인이 있는 까닭 때문에 진여를 훈섭시켜버리니까 훈섭된 까닭으로 뭐가 생겨졌습니까? 망심, 전식이 생겨져 버렸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안 물어봐서 잘 모릅니다. 망심이 생겨지니까 이 업식심이 돋아나면서 요놈이 자라서 나중에 업식심이 전식이 되죠. 예? 그 일부러 그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업식심이 다시 뭘 쪽 받아 들어가지고 연료를 삼습니까? 무명업상을 훈섭해가지고 진여법을 요절하지 못한 까닭으로 불각실이 한 생각이 제대로 일어나서 폭발해버리니까 전식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전상이라고도 하죠. 제가 일부러 식과 상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고래고래 써놨습니다. 한 생각이 망심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갑자기 허망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 허망한 경계를 깨잡아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유망경계연 법영고로 저훈섭망심하야 영기염착하야 조종업하야 수일체 신심등고라. 이제 그 드디어 망심이 돋아가서 현상이 나타난 그 허망한 경계에 연법의 반연이 있는 까닭으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곧 다시 현식에 또 망심을 훈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게 해가지고 그 집착하는 지식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쪽으로 현식을 망심을 훈습해가지고 그 현상을 분별해가지고 바깥으로 쭉 밀어내가지고 상속상으로 밀려나가 버리겠죠. 갖가지 업을 지어서 종종 조업하야 일체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망경계 훈섭을 밝히다. 차망경계 훈섭의 예적유 이종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정장염 훈섭이요 이자 정장치 훈섭이라. 또 이 망경계 훈섭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정장염 훈섭이고 둘째는 정장치 훈섭이다. 정장염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힘으로 분별사식 중에 법집 분별념을 정량한다. 그 현수 뜻을 보면은 경계력을 말미암아서 분별사식 중에서 지상과 상속상을 정장하는 법집 분별염을 정장염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장치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번뇌장을 정장한다. 사치번뇌가 뭐죠? 악연아치 아예 아만 같은 번뇌장을 정장한다. 분별사식 중에서 집치상과 계명자상을 정장하는 인하견의 번뇌이다. 사치라고 하는 거 뒤로 이제 밀어야 되겠네요. 원현은 앞으로 봤는데 현수는 뒤로 봐버렸어요. 무엇이 망심훈섭이냐?
망시훈섭의 유후 이종아니 운하위요. 망시훈섭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없이 근본 운섭이니 능수아라한가 벽지불가 일체보살이 생멸고고요. 이자는 정장 분별사시 훈섭이니 능수범부가 업계고곤이라. 첫째는 없이 근본 훈섭이니 능이 아라한가 벽지불가 일체보살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는 까닭이다. 둘째는 정장 분별 사식 훈섭이니 능이 범부가 업으로 괴로움에 매임을 받는 까닭이다. 그래서 앞에 첫째 없이 근본 훈섭은 아라한 벽지불 일체보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이때의 생멸법을 뭐라고 합니까? 변역생사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생사를 돌지 않아야 되지만은 변역생사한다. 그 부분도 이기영 박사는 틀리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 부분 은정희 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박사님께서 그때 분단생사와 변역생사를 당시 연세 때는 나이 때는 젊을 때라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분단생사란 말 단어 자체를 모르셨고 변역생사란 말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변역생사는 이렇습니다. 자, 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금덩어리 있으면은 가락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여기 모양이 변해갔지만 금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이것이 이제 불보살들이 진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진여를 형편에 따라서 중생에 맞춰서 이렇게 쓰르잖아요. 이걸 변역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진심하고 분단이 돼가지고 제대로 마음을 쓰지를 못하고 자기의 갑오대로 꽉 막혀가지고 그만큼의 단절된 속에서 갑오를 받고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이러한 그 진여 자성하고 단절된 생멸을 돌아야 되는 게 분단 생사니까 여기서 범부의 업의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려버리면 앞으로 나오더라도 분단 생사는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지 없다라, 그죠? 눈이 쾅쾅 막혀가지고 소경이 지팡이까지 잃어버린 거. 소경이 지팡이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눈이 좀 안 보이는 분이 지팡이 잃으면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게 분단 생사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쪽에 눈이 아픈 사람한테 또 팔이 아픈 사람한테 들어가서 같이 아픈 척 해주는 것은 변역 생사다. 그래도 그건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고 덕 열반낙이라고 하는 거 뭐라죠? 이 일체상 적 일체법 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이렇게 하죠. 적한다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다 꿀물을 타면은 꿀이 물에 적했다고 하죠. 따뜻하면은 불이 물에 적해 있다고 하죠.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뜨신 물에 부어가지고 뜨신 물이 조금 시원해지고 이러면은 수가 이제 불기운이 좀 빠져나가잖아요. 또 불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해가 있는 거는 그 주간과 객간에 서로 이 객체적인 것이 혼연 일체되가 있는 거 화합할 때 화가 되가 있는 것을 적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색적 시공, 공이 세 개 적해가 있죠. 하나도 빈틈없이. 1대1 이렇게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똑같아요. 일심동체가 된 게 적이라고 하죠. 적. 그걸 화라고 하고. 그 꿀떡에다 꿀을 집어넣어가지고 설탕을 갖다 떡에 넣으면 설탕이 꿀에 물어 녹아 있는 게 화죠. 그건 합한과 합한처럼 서로 객체를 인정하면 종이가 종이 두 개 붙이면 합이죠. 손바닥 붙이면 합장하듯이. 화합이라 할 때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화는 혼용일체고 원흉회가 있는 것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일다상용 부동문처럼 서로 같지는 않지만 같이 한 병 속에 섞여가 있는 게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분단생사, 변역생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훈섭이다. 무명훈섭의 유이종아니 운하위요 일자는 근본훈섭이니 이능성치 없이 의고요. 무명훈섭의 뜻이시니 두 가지 뜻이니 무엇이든 첫째는 근본 훈섭이니 능히 업식을 성취하는 까닭이요.
둘째는 소기 견해 혼섭이니 분별 사식을 성취하는 까닭이다. 앞에 업식이 성취돼서 업상, 전상,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뒤에 분별 사식도 거기서 쫄뱅처럼 쭉 따라서 이제 오죠. 자, 무명이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설사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다 하더라도 자궁속에 있다 하더라도 임신 초기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죠? 그럼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하듯이 무명이 안에 있는 걸 절대 파악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저건 필시 무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을 근본 업식 성취는 아주 깊은 의미에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외변에 나왔을 때는 일으키는 견해 혼섭으로 분별 사식을 성취하니까 요건 앞으로 넘겨보면은 뭡니까? 아, 이게 무명으로 혼섭된 거구나. 이해가세요? 무명은 앞에도 그런 뜻이 안쪽에도 이렇게 잠재적으로 흔들어 놨지만은 바깥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나오는 거 그 무명을 어떻게 알지? 일반 범부들은 도인들은 안으로 깊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산매에서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놈이 뻔뻔스럽고 아주 시기 질투 잘하고 이러니까 저것이 분명히 무명이 덮여도 지독하게 덮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